내려온 셔터가 통로를 막고 있다. 그냥 지나갈 방법은 없어. 길을 찾아야 해. 배추구에 떨어진 쓰레기들이 모여있다. 알 수 없는 철제 조형물이다. 고철을 엉망진창으로 이어붙인 모습인데 사용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PC 스피커다. 10년도 넘어 보인다. 알 수 없는 철제 조형물이다. 고철을 엉망진창으로 이어붙인 모습인데 찬장 안에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낡아서 쓸모가 없다. 쓰레기 배출구다. 위층에서 버린 잡동사니들이 나오는 곳으로 보인다. 작은 플라스틱 통따위가 뒹굴고 있다. 선방 중앙에 묵직한 박스를 발견했다. 어설프게 봉해져 바로 뜯을 수 있어 보인다. 순간 요란한 알림벨 사인이 들렸다. 뭐야? 어디서? 어딘지 모르겠어. 온 방에서 다 울리는 것 같아. 소리는 얼마간 울리다 조용해졌다. 윗따갑게 뭐였을까? 우린 여기 갇힌 신세라 예측할 뿐이지만요. 웨딩홀에 흔적을 남긴 자들이 아닐까요?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탁상 위에 사각형 모양의 작은 구멍이 4개 뚫린 것을 발견했다. 구멍 안쪽은 금속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무슨 흔적일까요? 이거를 푸네. 프로젝터 입수. 프로젝트의 4다리가 그냥 너비가 맞는 듯한데 프로젝트를 잘 겨냥해 내려놓았다. 다리가 구멍 안에 본격과 접촉하여 예열되기 시작했다. 따로 전원선도 없는데 신기해라. 프로젝트의 전원을 켰다. 미약한 불빛이 창고 안을 밝혔다. 원형판이 돌아가는 기계 장치에 작은 버튼이 있다. 꾹 눌러봤다. 철제 조형물이 회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누르고 있지 말고 살짝만 눌러볼까? 이거 보세요. 작은 오목 렌즈가 떨어져 있었다. 처음엔 이런 게 없었는데 프로젝트에 반사되어 보인 게 아닐까요? 무슨 상관이야? 일단 가져가자고. 오목 렌즈를 여기다가 오목 렌즈를 프로젝터 앞에 댔다. 빛이 한층 강해졌다. 어디 선반을 타고 기어 올라갔다. 환기구 안은 막혀 있었다. 빛을 받은 철제 구조물의 그림자다. 알 수 없는 형태를 하고 있다. 다시 돌려볼까? 원형판 아래의 버튼을 살짝 눌렀다. 바뀌었다. 철제 조형물이 조금 회전했다. 화살표? 여길 가리키는데? 조형물의 그림자가 특이한 모양으로 변했다. 마치 어딜 가리키는 사람 같은데요? 여기... 현준 언니가 먼지 쌓인 벽에 한 곳을 짚었다. 먼지를 털어보았다. 작은 패널 뚜껑이 숨어 있었다. 그림자가 없었다면 찾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벽에서 패널 뚜껑을 발견했다. 열어보려 했지만 잡을 곳도 손가락이 들어갈 틈도 없었다. 이거를 현진에게 주고 패널을 뜯어내자 작은 버튼이 나타났다. 느낌이 괜찮은데요? 천천히 손을 뻗어 눌렀다. 갑자기 큰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뭐지? 여기는 아니에요. 지나온 방 쪽으로 가보죠.
멍하니 선 현진 언니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웨딩홀에 불이 꺼져 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라이트 스틱을 들고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조심스럽게 의자 뒤쪽으로 들어갔다. 스틱을 폼 안에 넣어 불빛을 감췄다. 왜 숨은 거야? 혹시 모르니까요? 말하다 백건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건영씨는? 이쪽이야! 목소리가 난 쪽을 황급히 비추었다. 갑자기 비치면 눈부시다고.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든 이제 숨을 필요는 없어. 저거 봐. 그의 손에서 권총이 검게 빛나고 있었다. 그건 어디서 났어요? 안에는 총알도 꽤 들었어. 이제 뭐가 나오든 걱정 없지. 갑자기 총구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롤란통에 라이트 스틱을 떨어뜨렸다. 무슨 짓이야? 멍한 귀를 막으려 소리쳤다. 백건영이 뭐라고 외쳤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방 맞은편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대체 무슨 일이? 연이어 총송이 울린다. 일단 여기 빠져나가야겠어요. 현진 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나려는 찰나 눈앞에 무언가 떨어졌다. 어딜 가려고. 백건영이다. 가쁘고 얕은 숨을 쉬고 있다. 아직 남았으니 이걸로. 무언가 따뜻한 게 손에 닿았다.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몸의 감각이 사라졌다. 대체 무슨 짓을? 아니야, 난 이러려고 한 게. 헤이, 말도 안 돼. 내가 여기서. 나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것마저도 조금씩 약해져 간다. 이렇게는 갈 순 없어. 내가 하는 말조차도 아득히 멀리서 들린다. 곧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배드엔딩, 건맨, 게임 오버, 야광의 선택지와 백건영과의 관계의 유의, 늦은 경우 재시작도 방법이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엔딩 몇 개 보고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진동으로 관람차 전체가 요동쳤다.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무게부터 줄이고 다음을 생각해요. 이러다 떨어지겠어요. 그녀는 지금 패닉 상태다. 이쪽에서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단 나부터라도 이동해야겠어. 천장에 달린 해지는 녹수를 열리지 않았다. 첫 번째는 관람차가 계속 대기하면 엔딩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관람차가 크게 흔들리더니 바닥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가 미처 잡을 새도 없이 떨어졌다. 안 돼! 더 이상은 놓칠 수 없다. 절대로. 붙잡은 손. 그녀를 향해 손을 힘껏 뻗는다. 느리게 흘러가는 영원한 순간 앞에 어쩌면 그녀는 웃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배드엔딩, 영원한 순간. 힌트, 첫 번째 관람차에서 빠르게 탈출한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얘는 딱 한 번 뿐이겠군. 숨이 크게 들여마신 뒤 건너편 객차로 몸을 날렸다. 간신히 해치 쪽을 붙잡았다. 순간 관람차가 흔들리며 손이 풀릴 뻔했다. 자, 여기서 버튼 릴리즈 실패하면 또 엔딩 하나가 생긴다고 하네요. 3, 2, 1. 버튼 릴리즈 실패. 흔들림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쳐버렸다. 몸이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멀게만 보였던 바닥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들이닥쳤다. 배드엔딩, 자유낙하. 힌트, 신속하게 이동한다. 미니게임을 성공시킨다. 이 절단기를 요 해치에 사용하면 이걸 해치 위로 걸면 견고하게 고정될 것 같지만 문이 닫힌 상태다. 일단 시도한다. 역시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절단기를 들어 해치를 3개 쳐올렸다. 한 번으로는 어림없었다. 좀 열려라. 더욱 힘을 줘 지자 해치가 튕겨 올라갔다. 됐어. 그러나 무리한 충격을 받은 관람차마저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배드엔딩, 무리수. 자, 다음 엔딩은 건너온 관람차에서 계속 대기할 때 발생한다고 하네요. 관람차가 크게 흔들리더니 바닥이 무너져 버렸다. 몸이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유낙하, 이건 똑같네. 웨딩호에 불이 꺼져 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라이트 스틱을 들고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조심스럽게 의자 뒤쪽으로 들어갔다. 스틱을 폼 안에 넣어 불빛을 감췄다. 왜 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요. 건영씨는 이쪽이야. 옆쪽에서 그의 음성이 들렸다. 뭐가 나와도 숨을 걱정은 없어. 이걸 봐. 그자가 내 손을 잡아 이끌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낯선 물체가 손에 닿았다. 이게 뭐죠? 권총이야. 아까 창고에서 발견했어. 깜짝 놀라 숨이 삼켰다. 라이트 스틱을 꺼내 확인했다. 녹슬었지만 틀림없는 총이었다. 어떡해? 안에는 총알도 꽤 들었어. 이제 뭐가 나오든 걱정 없지. 쉿, 인기척이 있어요. 두 사람도 몸을 바짝 낮추고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정면에 문이 열렸다. 누구든 상관없어. 이것만 있으면. 잠깐, 무턱대고 총질부터 할 생각이에요? 그의 손을 잡아 내렸다. 뭐하는 짓이야? 혹시 모른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감금당한 사람들일지. 어쩌려고? 현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살짝 고개만 내밀어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나쁜 놈들이 아니길 바랄 수밖에요. 제발 그러길.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말을 곱씹었다. To be continue.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보았다. 불빛 안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잠깐! 손목을 당겨 그를 질질했다. 왜? 누군가 있습니다. 그가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다. 한쪽 팔밖에 못 쓴다고? 이상한 놈들을 만나면 어쩔 거야? 안승범은 낮고 빠르게 속삭였다. 저쪽에 무기가 없다면 한순간에 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지난 사건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 장소에 우리만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 허강민에 거기 갇힌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말도 그렇다. 또 다른 피해자들인지 모른다.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뭐? 대장친이야. 몸을 낮추며 홀을 향해 소리쳤다. 그쪽 누구십니까? 대답 없어? 우리 존재만 들킨 꼴이라고. 거기야말로 누구세요? 그때 홀 저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유태현. 그래도 다행이에요. 못된 놈들이 아니어서. 어두운 웨딩홀 나와 이야기를 계속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여럿으로 나뉘어 갇혀 있었다. 하지만 같은 결말은 맞지 않으리라. 경찰을 만나 다행입니다. 경찰을 만나 다행입니다. 남자가 하나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안심이 좀 되는군요. 그나저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총은 우연히 주운 거였는데 그렇게 위험한 걸 줄은. 창고에서 주웠다는 총은 총알과 총신 안쪽이 모두 녹슨 상태였다. 발사했다면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렸을 겁니다. 백건영이라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응. 말수가 좋은 현진 씨는 건영 씨와 구면이라고 친하진 않아 보인다. 수풍도 아니고 뭘 이렇게 헤헤덕거려. 앙순범이 수갑을 흔들며 빈정거렸다. 범죄자가 말이 많네요. 그럼 말도 하지 말고 있을까? 네, 조용히 좀 부탁해요. 말하던 지은씨가 찡긋거리며 조리대에 기댔다. 괜찮으세요? 네, 여기 와서 줄곧 머리가 좀 아프네요. 그런 그녀를 미치며 건영씨가 다가왔다. 그래서 경험도 있다고 하셨고 어떤 탈출 플랜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플랜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습니다. 어떤 장치와 기력이 기다릴지 모른다.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정도가 고작일이라. 그렇군요. 조금 실망인데. 그 약골 선생보다 날 믿고 가는 게 더 나을걸. 주식 트레이더라고 했지. 그럼 남들보다 판단력이 뛰어날 거 아니야. 잘 판단해보라고. 누구에게 붙어야 장수할지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데 저 수갑은 계속 갈 건가요? 현진씨가 물었다. 수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부자연스러운 몸 탓에 늘어난 일행을 통솔하기도 어렵다. 내게 총알이 남아있는 한 억제력은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 수갑을 풀어도 되지 않을까? 혜연씨가 자유로운 편이 우리에게도 좋아요. 저 남자의 거동이 수상하면 즉시 얘기할게요. 아니, 그냥 근처에 붙잡을 만한 걸로 두들기면 될지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도 찬성입니다. 안승범씨도 일단은 자유로운 편이 나을 것 같군요. 내 판단에 의하면 말입니다. 현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온 이상 나도 안다고. 혼자라고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걸 말이야. 다들 허약해 보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쓰고 할 거 아니야? 모여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선 결국 그의 냉철한 판단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좋습니다. 수갑을 부수죠. 총 한 발. 권총을 사용해 수갑을 끊었다. 좋아. 좀 뜨겁긴 하지만 살 것 같네. 그는 손목을 어루만지면 좋아했다. 일단 서로 다른 길을 돌며 볼만한 건 다 봤군요. 하지만 분명히 어디인가 나갈 방법이 있을 겁니다. 허강민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우린 그걸 찾아낼 겁니다. 우선 시체를 보았다는 노래방을 확인해 보죠.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건영 범맨 합류 2층 조리실. 노래방으로 가서 시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인데? 놀이방. 끔찍하군요. 지은씨와 현진씨는 고개를 돌렸다. 손이나 목을 보면 나이가 좀 된 것 같다군요. 건영씨는 안승범에게 말했다. 차가워. 이곳의 온도를 감안해도 사망한 지 꽤 되었군요. 처음 발견했을 때도 이렇게 식어 있었습니까? 그랬었죠. 뻣뻣하게 경직된 시체의 몸을 살폈다. 시바는 등에 분명 앉은 자세인데 사망한 뒤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 그쪽 배 부분에 상처가 있네. 살짝 고개를 돌리고 보던 지은씨가 말했다. 복부에서 큰 출혈의 흔적을 찾았다. 사인은 이곳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럼 뭐하러 얼굴을?
안순범은 얼굴을 찡그리고 시체를 곁눈질했다. 예전 사건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 얼굴을 훼손한 이유는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딱히 떠오르는 생각은 없었다. 일단 조사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끝났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나도 들었어요. 어디지? 엘리베이터! 이거 엘리베이터 소리 아니야? 건영씨가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그리로 가보죠. 2층 웨딩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요? 진씨가 왼쪽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짚었다. 우리가 타고 온 이쪽 엘리베이터가 닫혔어요. 대신 반대쪽이 열렸어. 우리와는 정반대로군요. 오락가락 정신없게 하는군. 안승범이 툴툴거렸다. 2층 엘리베이터 룸. 이런저런 조작을 해보아도 반응이 없다. 여기 너 매달리는 건 시간 낭비야? 안승범이 성큼 다가가 엘리베이터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걸 좀 봐. 숫자에 불이 켜져 있어. 백건영도 기듯이 다가가 안을 보았다. 정말이다. 그런데 이미 다녀왔던 3층이야. 지현씨와 현진씨는 낙심한 표정을 지었다. 유태현씨, 이거 갈 것 같은데 어떡해? 그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일단은 길이 이것뿐이군요. 두 여성 쪽을 돌아보았다. 괜찮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거기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들을 안으로 인도했다. 닫힌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선택권이 없이 짜놓은 동선대로 움직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것 외의 다른 길은 없다. 이들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 긴장 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안순범의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울리었다. 그렇다. 나의 긴장과 동요는 일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색해선 안 된다. 어둠 속에서 눈을 힘껏 감았다 떴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갈 수 있다. 모두와 함께. 띵. To be continue. 갈수록 대산이군. 전태수. 어두컴컴한 곳까지 들어왔다. 다른 길도 없으니 이곳으로 가는 수밖에요. 가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문제지. 불을 밝힐 만한 것을 찾아보죠. 조명, 귀신의 집 내부. 목이 매달린 인형이다. 금이 간 해골 모형이다. 정면의 길에서 미약한 빛이 비친다. 일단 이쪽부터 가보지. 네. 랜턴? 무언가 발에 차였다. 이건 작은 버튼이 만져져 그대로 눌렀다. 와우. 머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의 인형이다. 깜짝이야. 휴대용 플래시였네요. 불빛이 떨리는 걸 보면 전지가 얼마 없어. 어서 다른 것도 확인하자고. 머리를 산발한 처녀 귀신의 모형이다. 오, 조금만 보여주네. 머리에 뿔이 달린 해골 모형이다. 길이 폐쇄되어 있다. 다시 뒤로 돌아가야겠네요. 뒤로 돌아갔다. 이번엔 왼쪽. 으시시하게 생긴 호수아비 모형이 서있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해골 모형의 두개골 부분이 떨어져 있다. 괜히 걷어차지 않도록 해야겠군. 길이 막혔다. 머리를 산발한 여성의 모형이다. 다시 뒤로 와서 다시 처음이네.
이번엔 오른쪽으로. 기어 나오려는 동작의 귀신 모양이다. 왼쪽으로 들어갔다. 의 철문에 목 없는 해골이 붙어있다. 여기가 나가는 문일까요? 글쎄, 일단 이 친구부터 내려야겠군. 해골은 실리콘 접착제 따위로 붙어있는 듯하다. 잘 떨어지지 않는군. 문을 열기 위해선 어떻게든 떼어내야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봐야지. 방법을. 머리 없는 해골. 다시 뒤로. 이곳은 느낌이 다르다. 좀 더 조사해보자. 좀 더 조사해보자고? 말뚝이 박힌 귀신 모형이다. 장식용 체인이 늘어져 있다. 정장을 차려입은 흡혈귀의 모형이다. 늘어뜨린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칼? 제법 날이 서있군. 칼 득템. 이거를 다시 한번. 칼로 굳은 실리콘을 잘라냈다. 해골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고. 다시 문을 살폈다. 열쇠 구멍이 있군. 일단 체크하지. 좀 더 위에서 명패를 발견했다. 설비실? 나가는 문은 아닌 것 같군. 그래도 일단 진행해볼 의의는 있겠소. 어떻게 생각하나? 한참 대답이 없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봐.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딜 간 거야? 보찰, 벽. 대체 어딜 가버린 거지? 그녀는 내가 문에 있는 해골 모형을 내리는 동안 사라진 것 같다. 몇 번이나 더 소리터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나?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느낌이 불안하다. 어차피 목 없는 해골에서 기름 막혀 있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 안 어디인가에 있으리라. 그녀를 찾으면서 다른 힌트도 탐색해 보기로 했다. 설비신 명패가 달린 문이 굳게 닫혀있다. 여기 사용할 열쇠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다시 뒤로. 뒤로 돌아갔다. 뒤로 돌아갔다. 왼쪽. 또 왼쪽. 문이 길을 막고 있다. 손잡이도 열쇠 구멍도 없는 두꺼운 철문이다. 그래도 뭔가 열 방법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문 한쪽에 정록, 청, 색의 알 수 없는 도안이 붙어 있었다. 이건 무슨 의미지? 이상한 도안. 문에 정록, 청, 색의 알 수 없는 도안이 붙어 있다. 무슨 나라국기 같네. 해골 모형이 서 있다. 다시 뒤로. 뒤로 돌아갔다. 다시 뒤로. 왼쪽, 오른쪽. 설비실 앞에 매달려있던 머리 없는 해골이 떠올랐다. 이게 혹시 그 해골의 머리는 아닐까? 집어들고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뭔가 들었나? 내부가 궁금했지만 실리콘 재질의 두개골은 깨거나 뜯을 수도 없었다. 맨손으로는 안 되겠군. 다시 뒤로 돌아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서 사라고 조합. 단검. 변전소 열쇠. 해골머리의 물렁한 부분을 단검으로 갈랐다. 안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다. 역시 일 없이 놓여있던 건 아니었어. 설비실 문으로 돌아가야겠다. 설비실로 들어갑시다. 해골의 머리에서 얻은 열쇠를 꽂아 돌렸다. 설비실의 문이 열렸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을 주었다. 출구 보안문 배선 작업 중 당분간 단선하여 동작하지 않음이라고 적혀있다. 이 방 안에 배전반이 출구와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이곳의 배선과 출구는 원하지 않은 듯하다. 한번 해보지. 자세히 보니 선이 몇 개가 끊어져 있었다. 설비 공사 때문에 끊은 건가? 이 작업은 출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었다. 전선이 끊어진 부분을 보면 임의로 연결해 보기로 했다. 붉은색 선을 이어보았다. 적. 녹색 선을 이어보았다. 목. 파란색 선을 이어보았다. 청. 문이 질긴 끈으로 묶여있다. 밀고 당기는 것만으로는 열리지 않았다. 못함 칼로 단검으로 끈을 잘라냈다. 다음에 철문을 열고 철조망 문을 열어 젖혔다. 안쪽 배전만 안에 옆에 스틱형 스위치가 있다. 붙잡고 올렸다. 설비실 안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처음으로. 오른쪽, 왼쪽, 또 왼쪽. 문은 여전히 길을 막고 있다. 설비실에 전선도 연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니. 어째서지? 어쩌면 연결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옷잘. 두개골에서 열쇠를 꺼내 설비실로 들어갔다. 설비실 내부에 전선도 연결했다. 뭔가 빠뜨린 건가? 아니면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거나. 다시 문에 도안을 보았다. 청록청에 알 수 없는 도안이 붙어있다. 역시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도안을 바탕으로 설비실에서 한 일을 돌이켜보았다. 청만 연결되고 이건 끊어져 있는 표시 같아요. 한번 다시 그러면 가서 들어가서 다시 전원 내리고 배전반을 내리고 요거를 끊은 뒤에 다시 뒤로 돌아간 다음에 왜 안 들어가? 다시 배전반을 열고 통로를 막은 철문이 열려 있었다. 그렇군. 역시 설비실과 연결된 출구는 여기였어. 다행이네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린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어디 가셨어? 애쓰고 계시길래 다른 길이 없나 보고 있었죠.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태평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어디선가 화약 냄새가 난다. 낯설고도 익숙한 향이다. 나는 이 향을 알고 있다. 순간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다시 내려다보자 두 손은 다만 더럽혀졌을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그래, 잠깐 놀랐을 뿐이야. 전태수 기억, 허상원 실종, 하얀 냄새. 들어가자. 통로를 나오자 열린 문이 나타났다. 이제야 밖이 보이는군.
지긋지긋한 곳이었어요. 불빛이 한층 약해진 플래시를 내려놓고 문으로 향했다. 계단을 디든 채 돌아보았다. 이봐. 네? 앞으로는 내 옆을 뜨지 않도록 해. 네, 걱정 많이 하셨나 보네. 비슷하지. 그 순간에 불안감을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 알겠나? 명령이야. 하지만 저도 뭔가 하라고 붙여준 건데 내 판단이다. 현장 판단이 우선이지. 그녀의 말을 일축하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요. 웃어요. 당신이 웃으면 나도 행복해요. 어디선가 다시 화약 냄새가 났다. To be continue. 다시 돌아와 버리다니. 난 처음이라 신선한데 말이야. 불이 꺼져버렸어. 난감하네. 처음엔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다들 머뭇거리는데 태연씨가 앞장섰다. 304호, 305, 306호는 아직 보지 않았다고 했었죠. 이번엔 그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린지은. 확실히 길이라곤 여기뿐이라니까요. 백건영은 안순범의 곁에 찰싹 붙어 다녔다. 처음엔 경찰인 태연씨에게 붙는가 했더니 곧 안순범이 위에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원희에 약하고 찔리기 쉬운 성격. 딱 엄마 같다. 엄마? 저런 성격은 질색이야. 응? 옆에선 현준 언니가 놀란 표정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를 젓고 앞장선 태연씨를 따라갔다. 혹시 그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가지고 계신 물건 중 쓸만한 게 있었나요? 각자 진행하며 얻었던 물건들을 공유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304호부터 보도록 하죠. 백건영 눈치. 3층 복도. 아무런 말도 쓰여있지 않은 철문이다. (304호라고) 새겨진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305호라고 새겨진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304호 카드. 304호라고 쓰인 카드를 리더기에 꽂았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분명히 304호라고 되어 있었는데 약간 덜 꽂히는 느낌 아니야? 안승범이 한마디 던졌다. 그러고 보니 뒷부분이 많이 남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카드를 빼서 다시 살펴보았다.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 이쪽은 구멍 대신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군요. 태연씨의 말대로 한 곳에만 점선으로 원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카드를 좀 손 봐야 하지 않을까? 회의, 응답 없는 카드키. 카드가 리더기 안에 딱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의 말대로 카드는 뒷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렇다. 카드를 다시 뽑아 살펴봤다. 점선으로 원이 여러 개 그려져 있군요. 그럼 전자레인지에 넣었던 카드와 같군요. 눈치 한번 빠르시네. 그럼 뚫어보자고. 좋습니다. 혜연씨와 안순범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저 두 사람 왠지 사이 좋아 보이지 않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헤매다 보니 동료의식 같은 게 생겼을지도.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건가? 절로 고개가 갸우뚱했다. 안순범 리액션. 펀치 카드키.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펀치를 뚫어봅시다. 304호 카드키. 다시 한번. 구멍을 뚫은 304 카드를 리더기에 꽂았다. 띵! 문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살짝 열렸다. 바닥에 깔개를 들추어봤지만 별게 없었다. 장롱을 열어보았다. 안에 장갑을 한 켤레 찾아냈다. 또 장갑? 서랍 안에는 별게 들어있지 않았다.
TV의 전원 버튼을 눌러봤다. 아무 반응도 없다. 벽에 난 구멍 안에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뭘 하는 장치일까요? 이것 좀 봐. 현재는이가 장치 안으로 손을 뻗었다. 안쪽에서 작은 열쇠 같은 게 있어. 404라는 태그가 붙은 열쇠를 찾아냈다. 장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톱니바퀴를 하나 더 끼워야 움직이겠군요. 돌아가는 것과 멈춘 것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다. 이런 거 어디서 낚시 있는데? 생각났다. 백건형이 있던 303호의 쇠 지뢰가 낀 장치다. 303호에서 비슷한 장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건형도 기억해 낸 듯하다.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뼈파를 뒤적거려도 얻을 수 있는 건 없었다. 테이블 위에 잡동사니들이 널려있다. 문을 두들겨 보았다. 나무 문이네요. 그럼 부셔버릴 수 있지 않아? 안순범이 팔을 고쳐 얻으며 나섰다. 그가 힘껏 부딪혔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야야, 나무라며? 미안해요. 두꺼운 나무인가 보죠? 살짝 미안함을 느껴 그의 등을 두들겼다. 어디 슬쩍 손을 대고 그래? 내가 언제 슬쩍 손을 댔어요? 열쇠 구멍도 없고 몸으로 하긴 무리. 나중에 도구라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끓할 것 없는 스탠드다. 장롱 위에 상자는 비어있다. 키를 여기다가 카드 슬롯에 304호의 카드를 꽂았다. 별 반응은 없었다. 회의, 향후 계획. 방안을 얼추 뒤져봤는데 장치도 작동 못 시키고 옆방으로 가는 문도 못 열었지. 303호로 가봐야 해요. 현진 언니가 태연씨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예? 303호에 있는 최지렛대를 뽑으면 그걸로 나무 문을 부술 수 있죠. 나도 끼어들어 언니를 도왔다. 바라보는 그녀에게 윙크를 해보였다. 이런 험악한 장소라도 인간관계는 소중하다. 어렸을 적엔 엄마에게 이끌려 이곳저곳을 전전했었다. 친구도 마음 붙일 만한 곳도 없었다. 우리 힘으로 쇠 지뢰를 뽑을 수 없었어요. 그랬군요. 한참을 방 안에 갇혀있기만 한 적도 있었다. 엄마와 헤어진 것은 그 다음이었을 것이다. 사실 나의 기억은 그 이후로부터 구체적인 모습을 띈다. 좋아, 이젠 내가 있으니 그 정도는 만만하지. 다행입니다. 어서 그리러 가보죠. 이 사람들과 함께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뇌이며 놀이방에서 본 시체의 기억을 떨쳐냈다. 나가서 열쇠를 가지고 여기 옆방? 아닌가? 여긴가? 열쇠를 가지고 (303호라고) 새겨진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이 문은 안에서 용접되어 있군요. 밖에선 열 수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없다고? (302호라고) 새겨진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이것도 용접되어 있네. 여긴 불이 켜져 있네. (301호) 다이얼을 돌려봤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쪽으로 나와서 302 연결되어 있죠? 303호 여기다. 쇠지대가 꽂힌 장치로 돌아왔다. 이게 그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크잖아. 그렇죠. 강하게 박혀 있어서 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빠루를 잡아당겨보죠. 빠루가 뭐죠? 아, 노루발 못법이라는 일종의 큰 장돌이죠. 이 공구를 이렇게 늘 부릅니다. 언니를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뽑아가 보실까? 안순범을 거듭먹거리며 다가와 새 지뢰의 끝을 잡았다. 생각보다 빡센데. 여러 사람이 붙잡고 당겨봐도 무리였다. 사로도 노술고 해서 맨손으로는 영 안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장갑. 안순범에게 주고 다시 한번 코팅된 장갑을 낀 안순범이 빠루의 뒷부분을 붙잡았다. 이제 좀 뽑혀달라고. 연타. 빠루가 뽑히자 톱니 바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봤어. 안쪽의 톱니들이 맞물린 상태라 그렇게 빡빡했나 보군요. 그는 태연씨를 힐끗 바라보더니 순순히 빠루를 넘겼다. 자, 유용하게 쓰라고. 일로는 못 나가고 다시 뒤로. 빠꾸. 빠꾸. 나가자. 들어가서 빠루를 높이 들어 휘둘렀다. 녹슨 빠루가 미끄러워 힘주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합을 해야 되나? 조합. 다시 한번. 장갑을 끼고 휘둘러 봤지만 요령이 부족했다. 또 안순범이 장갑을 낀 안순범이 빠루를 반담이 붙잡았다. 알짱거리다 맞을지도 모르니 다 비켜! 그런 문에 빠루를 잘 겨냥했다. 핫! 나무 문이 산상조각 나며 흩어졌다. 여기는 305호겠군요?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안쪽에서는 그냥 열리네요. 방 안을 살폈다. 희연씨가 격자로 된 수납함 쪽을 살폈다. 안에 전구들이 있어요. 휘하 1편에서 본 장치하고 비슷한데? 뭐야? 여기도 또 있어? 두 사람에게는 낯익은 구조물인가 보다. 작동하지 않는군요. 다른 곳도 살펴보죠. 305호. 안에서 카드키가 나왔다. 305. 여기에 카드키로군요. 그렇다면 망설일 필요도 없겠군. 안순범이 카드를 낚아챘다. 뭘 하려는 겁니까? 뭐긴 꽂으려는 거지. 그는 카드를 문 옆에 카드 슬롯에 꽂아 넣었다. 띡! 별 반응은 없었다. 셋! 허탕이군. 귀괴한 느낌의 추상화가 걸린 액자다.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비어있었다. 테이블 위에 작동사니가 쌓여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낡은 의자다. 나무로 된 열쇠구멍이 없는 문이다. 부수고 들어갈 수 있을 듯 하지만 맨몸 먹는 물이었다. 한 번 더 부탁해요, 순범씨. 장갑을 낀 안순범이 빠루를 단단히 붙잡았다. 자, 한 번 더. 나무 문이 산상조가 나며 흩어졌다. 여기가 306호.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쉽게 열렸다. 복도 문 안에서는 바로 열리네요. 라이트 스틱을 여기저기 비춰보았다. 천장에 저게 뭘까요? 얼핏 봐선 뚜껑 같은데. 306호 뚜껑? 모두 고개를 들어 천장의 뚜껑을 보았다. 부수고 들어온 뭔가 비슷한 재질 같군요. 그렇다면 이것도 부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군. 그럼 어떻게든 해봅시다. 너무 높아요. 우선 천장에 닿을 방법부터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목마를 그것도 그럴싸하지만 방 안에 받칠 만한 게 있는지부터 찾아보죠. 아, 그렇군요.
그 편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지만 약간 멍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띠때라긴. 혜연씨는 멋쩍은 듯 뒤통수만 벅벅 긁었다. 석양을 그린 풍경화다.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서랍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사단인가? 아닌가? 앙상한 철골 구조만 남은 침대다. 침대였구나. 나무 상자 안은 텅 비었다. 서랍을 열어보았다. 뭐지? 알 수 없는 부품을 발견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을 거야. 원한다 그래. 그러는 덱도 모르잖아. 아니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나저나 희한한 모양새군요. 두꺼운 투명 아크릴판에 철제 톱니바퀴가 붙어서 돌아가는 형태다. 다른 방에 톱니바퀴 장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의 말에 태연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쓸만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선반 위에 물건 중 쓸만한 것은 없었다. 이걸 아래 받쳐두고 살펴보죠. 의자를 천장의 뚜껑 아래 끼워놓았다. 지한번 빠루로 천장을 직접 하시려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해보죠. 그쪽이나 일이네. 내가 하는 편이 훨씬 나아.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열리라고 기도라도 하시게? 툭탁거리는 둘 중 누구에게 전달해줄까? 안승범. 안목 있으시네. 안승범이 의자를 딛고 서서 상판을 쳤다. 나무판 뒤에서 쇳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지, 아무래도 뒤에 철판 같은 게 되어져 있나봐요. 챗, 안승범이 의자에서 내려왔다.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유태현에게 줘봅시다. 잘 찾아보면 상판 주변에 틈이 있을 겁니다. 태현씨는 의자를 딛고 서서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방갑 전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기! 구석에 작은 틈새를 찾았습니다. 그는 상판 끝에 빠르를 밀어넣고 아래로 당겼다. 나무 뚜껑이 비틀리듯 떨어져 나갔다. 안에는 뭐가 있지? 안쪽을 만져보던 태연씨가 의자에서 내려왔다. 곤란한데요? 철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떤 장치 같긴 한데 작은 틈새조차 찾기 힘들다. 달리 방법이 없다.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럼 일단 부품을 가지고 톱니바퀴 쪽으로 가봅시다.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에 씌우는 게 아닐까요? 톱니가 달린 아크릴 커버를 공작 중인 톱니바퀴 장치에 올렸다. 무슨 생각이야? 움직이는데 끼우려고 하다니. 하지만 크기나 모양을 보면 여기가 맞아. 수차례 재시도했지만 움직이는 도중에는 끼울 수 없었다. 멈추게 하던가 다른 수를 내야겠군요. 태연씨는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커버 씌우기, 옷찰, 톱니바퀴 정지. 306호에서 가져온 아크릴 커버는 분명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으면 끼울 수 없어. 그렇다고 섣불리 손을 대다가 망가뜨리면 탈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뭔가 수를 내봐. 경찰이잖아. 백건영은 부질없이 혜연씨를 괴롭히고 있다. 손재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치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론이다. 방법을 생각해내. 일단 백건영씨, 당신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아, 미안합니다. 오, 강지한테는 약한데? 그는 안승범에 한해서는 고분고분해 보인다. 약간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303호에 빠루를 뽑았으니까 톱니바퀴가 돌아갔었지. 다시 빠루를 꽂아버리는 건 어때? 그의 말에 모두 서로를 마주보았다. 일단 그렇게 해보죠. 혜연씨의 말에 따라 모두 303호로 걸음을 옮겼다.
303으로 다시. 이름이 뭐야?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따라오던 안순범이 붙잡았다. 왜 그래?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이름을 묻는 아이의 기억. 눈물이 섞인 채 나를 노려보며 이름을 묻는 아이. 누구였을까? 왜 그랬을까? 방 안쪽으로 가 주저앉았다. 혼신적으로 몰려있다. 앞으로 계속 가려면 잠시 쉬어야 할 듯하다. 303호에 볼 일이 있는 거죠? 그럼 전 여기서 잠깐만 쉴게요. 장난해? 빨리 여기서 나가야지. 백건영이 시끄럽게 나서는데 안순범이 앞을 막았다. 진정하라고. 실은 나도 지쳤어. 벽창하 류태현 씨와 수갑을 차고 몇 층을 오르내렸다고. 그렇군요. 그럼 조금 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제 판단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 판단력으로 볼 때 주식은 매번 말아먹겠어. 백건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세를 낮췄다. 그럼 제가 303호에 가서 빠르를 꽂아보죠. 현수는 급해 보였지만 이쪽도 신경이 쓰이는 듯 했다. 대신 모두 반드시 이 방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여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알았어요. 남자가 2명이나 되니까 안심하라고. 안순범 씨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네, 미안해요. 그럼 부탁할게요. 이마를 짚었던 손을 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앉아있던 현진 언니가 일어섰다. 나는 태연 씨에게 가 있을게. 말이 끝나자마자 저쪽으로 가버렸다. 백건영과 안순범 두 남자는 열린 문 너머의 복도를 보며 이야기 중이다. 다시 눈을 감았다. 어서 컨디션을 찾아야 한다. 힘이 될 순 없어. 방금 저쪽 봤어? 두 남자가 일어서 복도 쪽을 보고 있다. 무슨 일이에요? 복도 끝에 뭔가 있어. 백건영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쪽은 304호로, 나는 306호로 들어간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상을 보고 넘기라는 거야. 안순범은 낮게 말하고 백건영의 등을 쳤다. 알겠습니다. 304호. 사라지는 남자들의 뒤를 따라 어두운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안순범은 백건영을 바라보며 입에 손가락을 댔다. 안순범이 살짝 열린 306호의 문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백건영도 열린 304호 안으로 사라졌다. 대체 어쩌려고? 뭔만 행동이야? 돌아와요. 대답이 없었다. 태연씨에게 알려야겠어. 이봐 지연씨.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봤다. 문 안쪽에 안순범이 손을 뻗었다.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라이트 스틱을. 갑자기 304호의 문이 닫혔다.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다시 고개를 든 순간 안순범이 내 쪽으로 나가 떨어졌다. 내가 깔림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룸의 문이 닫혔다. 그는 튕기듯 일어나 엘리베이터 룸의 문을 열었다. 누구야? 나와! 바라본 엘리베이터 표시등에 하강 화살표가 떠 있었다. 도망치나 가냐?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차고 당겼다.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태연씨와 현진 언니가 뛰어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왔어요. 괜찮아? 갑자기 미쳐지는 바람에. 안순범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돌아 나왔다. 엘리베이터는 내려가 버렸어. 어떻게 된 일이죠? 다른 곳을 보러 가다니.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쪽 중앙의 문에서 뭔가 본 것 같다고. 백건영이 쫓고 내가 기다리다가 잡으려고. 그가 말을 멈췄다. 백건영은 불길한 전율이 모두를 감쌌다. 안순범이 304호를 향해 달렸다. 모두 뒤를 따랐다. 가슴에 튀어나온 흉기가 우물한 빛을 머금고 있다. 백건영의 시체는 부릅뜬 눈을 뒤집은 채 방을 가로질러 쓰러져 있었다. 백건영 사망. 휘청이는 현진 언니를 태연씨가 부축했다. 이게 어떻게 된? 안순범은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그 자식 죽은 거야? 그런 거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태연씨는 말없이 백건영이 눈을 감겼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의 침통한 표정에 모두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다. 백건영 죽음 304호. 태연씨가 백건영의 시신을 조사했다. 강한 힘으로 급소를 찔렀습니다. 득사했군요. 몸을 일으킨 그가 한숨을 쉬며 돌아보았다.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안승범과 백건영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양쪽 문으로 들어갔다. 306호에서 몸을 내민 그에게 라이트 스틱을 건네다 304호의 문이 닫힌 것, 곧이어 그가 앞으로 꼬꾸라지며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힌 것, 그 직후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것까지. 안승범씨, 복도에서 보았다는 것이 뭐였죠? 그래. 백건영하고 얘기하면서 복도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복도 맞은편 끝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 306호 쪽으로 들어가길래 양쪽에서 들어가 모이자고 생각했지. 백건영이 쫓고 내가 기다리다가 잡자는 생각이었어. 확실히 약체인 백건영이 붙잡는 쪽에 가는 건 모르잖아. 그런데 어두워서 뭔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맞은편에서 보던 민지은에게 라이트 스틱을 달라는데 그 순간 무언가 뒤에서 미쳤다? 그래, 인기척조차 없었어. 안승범은 시신을 보며 재차 몸서리를 쳤다. 건영씨가 가장 가까웠던 건 당신뿐. 날 의심하는 건가? 심합니다. 안승범, 불가능하다. 갑자기 304호의 문이 닫혔을 때 안승범씨와 나 이야기 중이었어요. 한 손을 내미고 라이트 스틱을 달라던 그가 동시에 백건영을 죽일 수는 없다.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키는 게 좋겠지. 라이트 스틱 얘기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내가 백건영을 죽여서 뭘 얻는단 말이야. 나라고 상관없는 사람을 마구 해치진 않아. 그는 사그라드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미안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지은씨, 그 밖에 신경 쓰이는 점은 없었습니까? 당시를 다시 떠올려봤다. 빛, 안승범이 미칠 때 뒤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본 듯하다. 내 말을 들은 사람은 갸웃거렸다. 빛이라 일단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군요. 안승범은 작게 손을 떨고 있다. 백건영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걸까? 누군가를 죽여 살인 혐의가 있는 그인데도? 괜찮아요? 살짝 손을 잡아서 느껴주겠다. 그래. 태연씨를 보자 그는 옆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뭘 보는 건가요? 아, 낯선 자국이 보여서 확인했습니다. 305호로 향하는 문의 오른쪽에 가느지만 선명한 스친 자국이 있었다. 이게 무슨 자국인가? 305호? 여러분의 이야기대로 무언가 이 문을 통해 움직인 건 확실하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친 자국. 304호 다시 열렸네. 일단은 요거를 다시 껴봅시다. 멈춤 장치에 톱니바퀴가 달린 아크릴 커버를 씌웠다. 딱 맞아 들어가네요. 갑자기 왼쪽에 TV가 켜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찰나 등 뒤의 방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305호일까요? 아니면 306호? 일단 가봅시다. 테이블 보아, 접시, 병 등의 잡동사니들이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다. 범인이 이동한 흔적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태연씨는 306호의 문 쪽으로 향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지러진 방 305호. 테이블 위에 잡동사니들이 한쪽으로 쏟아져 있었다. 소리가 난 곳은 여기였을 텐데. 일단 천장 쪽부터 확인합시다. 철제로 된 큰 계단이 내려와 있었다. 아까의 톱니가 이거와 위층으로 올라가는 문일까요? 306호. 오, 계단이 내려왔네.
불빛이 약해진 라이트 스틱을 내려놓고 계단으로 향했다. 여자분들은 뒤쪽으로, 순범 씨는 내 옆으로 붙으십시오. 세연 씨가 앞장서서 계단으로 올랐다. 안순범의 뒤를 따르다 등에 부딪혔다. 뭐예요? 나도 몰라. 갑자기 앞에서 멈췄어. 막아선 그림자들이 사라지자 환한 조명이 눈을 감쌌다. 세연 씨 앞에 누군가 서 있다. 하지만 눈이 부셔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아저씨는 뭐야? 흐릿한 시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반갑네. 아가씨는 언제나 환영이지. 한무열이다.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To be continued. 철문이 세차게 열리며 벽에 부딪혔다. 문짝이 서사건건 방해군. 쏟아지는 조명에 갖은 총이 검게 빛났다. 야광이. 꽤 시간이 흘렀다. 몇 번의 교신과 몇 차례의 다툼이 지나갔다. 더 격양된 군은 아예 총을 빼들었다. 위에 서있지마! 함께 간다! 억지로 방 가운데 끌려 들어갔다. 불만인가 보군.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때? 저쪽에서 죽으나 이쪽에서 죽으나 마찬가지겠지. 그의 올라간 입꼬리를 보자 분노가 치밀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항상. 그래서 날 죽이기라도 할 겁니까? 그럼 잘 나가던 시절도 끝나겠군요. 그는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다 총을 거뒀다. 예전에는 고분고분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형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요. 나도 누나도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많이 컸어. 뭣도 모르던 시절에 누가 널 돌봐주었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은성이가 슬퍼한다. 누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무리한 주문이군. 쥔 주먹에 힘이 들어왔다. 나를 따르는 게 가정이 화평해지는 길이라고. 그는 등을 돌렸다. 다시 방 안을 수색한다. 남은 곳이 얼마 없어. 놈들은 보관해둔 쥐야. 그의 자신의 참 목소리가 불길하게 울렸다. 여강이 천왕, 강석영, 매형, 일촉 즉발. 5층 라운지 바. 의자들이 놓여있다. 흰 커버가 덮인 테이블 위에 술병이 굴러다닌다. 흰 커버를 씌운 테이블과 소파다. 4층에서도 봤던 추상화다. 의미하는 바가 있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표는 없다. 다시 발길을 돌렸다. 바의 오른쪽 옆에 출입구가 있다. 카드키로 여는 방식으로 보인다. 다시 교신이 들어왔다. 서태준 경감이 받았다. 이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는 걸 보면 궁지에 물리긴 했나 보군. 내가 할 말은 하나뿐이다. 가서 보자고. 그런 교신을 끌어버렸다. 무슨 짓입니까? 들었으니 알 것 아니야. 할 말 없나? 교섭하려면 상대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의 판단이 우선? 상급자의 판단이 우선? 반대로 받지 않겠다. 정말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군요. 인질 타령이가 어차피 신도의 야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어차피 형에게 중요한 건 자신뿐이니까요. 이러면서 누가 형 운은 계속 하라고 했나? 입안에서 비릿한 맛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모든 행보로 똑바로 물러. 그러죠. 강석염씨. 피 섞인 팀을 탁 뱉었다. 너도 여기 갇힌 놈들이나 마찬가지다. 좁은 방에 갇힌 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하지. 나를 따라왔으면 눈을 더 크게 떠라.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란 말이다. 말하는 그의 눈이 긴장으로 떨린다. 그도 나도 분명 무너져가고 있다. 너와 내 누나의 행복을 위해서야. 항상 같은 레파토리다. 내가 10살이 되던 해 친하던 각자의 부모님이 같은 사고로 돌아가셨다. 거두어줄 사람이 없던 우리에게
같은 신세인 그가 제안했다. 내가 9살 많으니 어떻게든 돌봐줄게.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떨어질 것을 걱정하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우리를 통제하려 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이 따라왔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린 기댈 곳이 없었다. 그가 하자는 대로 해야 했다.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가야 했다. 우리는 그를 미워했다. 또한 사랑했다. 그는 강력계 행사가 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다. 그리고 그는 누나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맞은 멍이 가시지도 않은 채로. 아직도 그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오살입니다. 멋대로 짓거려! 하지만 얘기는 여길 나간 뒤부터다. 그는 말을 끊고 카운터 뒤쪽으로 들어갔다. 이쪽도 한 방 날린다. 카운터 뒤로 들어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또 무슨 말이 남았지? 죽빵! 이게 남았습니다. 카운터로 나가 떨어진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처음으로 한 방이다. 심장이 거치게 뛴다. 꽤 맵군. 함께 어울려주고 싶지만 작전 중이라서 말이야. 다시 말하지. 얘기는 여길 나간 뒤부터다. 이야기하던 그가 무언가를 던졌다. 카드키였다. 카운터 뒤에 있더군. 눕는 바람에 바로 발견했지. 감사로도 표해야 하나. 그는 밑가를 문지르며 등을 돌렸다. 명심해. 은성이를 슬프게 만들지 마라. 누나를 슬프게 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야. 카드키를 든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여광이 피해자. 감서 겸 폭력성. 악연. 악연이로구만.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다.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쪽이나 챙겨. 다음 방으로. 서태준 경감이 총을 겨누며 앞장섰다. 방 안은 비어있었다. 더 도망칠 구석도 없다. 이제 거의 끝났어.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렇나? 방금? 관청은 아닌 모양이다.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다.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소파에 손을 대고 있던 서태준 경감이 일어섰다. 따뜻해. 방금 전까지 사람 있었다. 그가 손짓하는 쪽으로 흩어져 방 안을 탐색했다. 5층 VIP실.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젠장! 헐! 그는 초조하게 총을 흔들었다. 아직입니다. 좀 더 조사해보죠. 원형이 큰 침대다. 캐비넷 위에 서랍장을 당겨봤다. 잠겨있다. TV 아래 서랍장을 열어봤다. 아무것도 없다. 잡다한 연락처와 지도가 붙은 게시판이다. 이걸 좀 보십시오. 경찰 간부랑 고위 공무원의 사진 전화도 있었다. 백성교 놈들 생각 이상으로 규모가 컸군. 지금껏 버틴 것도 이해가 간다. 뭐든 나오란 말이야. 그는 이제 총을 문에 겨누고 쏠 기세였다. 발포할 셈입니까? 이걸로라도 열어주지. 도망은 끝이다. 방아쇠를 당기자 문에서 불꽃이 일었다. 그만 진정하십시오. 손을 뻗어 총구를 아래로 내렸다. 그는 말없이 문을 노려볼 뿐이었다. 항석염, 박격화. 나솜이 파인 작은 구멍이다. 서태준 경감이 다시 총을 장전했다. 그만두십시오. 그의 앞을 막고 총구를 아래로 내렸다. 무슨 짓이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비켜!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가 쏜 총알이 귀 옆을 스쳐 지나 그리고 등 뒤에서 뛰쳐나온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내가 본 것은 To be continued. 공황. 잘 들었네.
이번에도 밑에서들 고생이 많으셨군. 선배는 405호에서 바로 여기로 들어왔다고 한다. 몸은 괜찮으세요? 딱 그 정도야. 지난번만큼. 그는 쓴 웃음을 지며 일어났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세. 그가 친 박수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유태연. 갑자기 무예 선배가 나와 지은 씨를 번갈아 보았다. 왜요? 가만히 있어보게. 지금 조수 공채 중이니? 이번에도 조수를 뽑으려나 보네요. 역시 내가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이 낫. 제가 아주 무슨 섭한 말씀. 여성 채용의 기회를 넓히자는 말도 모르나. 그 말은 공감 가긴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잘 모르겠네요. 자네는 눈치가 없어서 안 되겠군. 장난치자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안승범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섰다. 너 인상심사에서도 떨어진 친구는 조용히 하고. 무여씨는 안승범과 현진 언니에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한 명은 범죄자의 말하는 싸가지가 없음. 한 명은 말이 없어. 재미없고 어두운 분위기. 뭐? 상대방을 자극해 진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것 역시 그의 스타일이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무예 선배, 귀 따갑게. 그럼 전원 탈락. 유태연 순경 당첨. 박수치는 그의 앞에서 머리를 북북 긁었다. 하지만 무예 선배의 아식은 지난 사건보다도 더욱 나빠 보인다. 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넘어가진 않으리라.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아저씨군. 걱정 말게. 나 역시 자네의 후드티 패션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추천하는 아이템 역시 별수복. 사람 하나 더 보낼까? 자자, 여러분 진정 좀 해요. 지은씨와 함께 사람들을 겨우 뜯어 말렸다. 그럼 계속해서 나갈 방법을 찾아보죠. 그때 세워진 침대가 누워버렸다. 동시에 기대어 있던 안순범이 중심을 잃었다. 구멍으로 떨어지는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단발의 차이로 놓쳐버렸다. 순간 지은씨가 달려들어 옆으로 쳐냈다. 괜찮아요? 모두 둘에게 모여들었다. 불안정한 곳에 기대면 어떻게 하나? 잔소리는 집어치워. 안승범은 오른쪽 팔을 잡고 일어섰다. 괜찮아요? 지은씨도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재빠른 대처로 큰 사고를 막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쪽 팔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어디든지 잡고 멈출 수 있었어. 그러니 괜한 짓을 한 거야. 안승범은 다른 곳을 보며 말끝을 흐렸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아저씨는 좀 닥쳐.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여 선배에게 고함을 쳤다. 차요. 머리 풀렀네. 진씨가 머리끈을 풀어 안승범에게 질렀다. 이건 왜? 팔에서 피나잖아요. 이걸로 묶어둬요. 멍하니 그것을 받아들였다. 범죄자에게 각종 힘든 일을 시키려 했더니만 때마침 부상이라니 아쉬운 일이고. 인사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니면 내가 연상이던가? 그럼 인사해. 알게 뭐야.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분위기가 정리된 후 다시 출발했다. 안승범 부상, 민지 부상, 아무열 도발, 절제 침대. 자,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